김찬희의 입시 뉴스. 치열한 응원전만큼이나 격렬한 라이벌 대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험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사립대학, 연세대와 고려대의 신입학 전형 주요사항 이모저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뉴스 40일의 김찬희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사립대학, 연세대, 고려대 2013학년도 신입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걸 비교, 대조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이 항상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뭔가 하면, 입시 전문가는 매년 요강을 보니까 그 학교의 요강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미 숙지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전달할 때 바뀐 것만 얘기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2013학년도에 이렇게 바뀌었다. 하지만 고3 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이 고3이 되는 거니까 1년 전, 2년 전에 어땠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2013학년도 신입학 전형이라고 발표한 것에다가 변화하지 않는 작년부터 있었던 요소까지 결합시켜서 새로이 수험생이 된 학생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수시 모집부터 하겠습니다. 자, 비교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유형별로 딱딱 주제를 잡고 각각 그 주제에 관해서 연대와 고대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비교 대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 모집의 첫 번째는 입학사정관제 내신형 수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울대와 연대, 고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이 세 개의 대학이 이미 내신형 수시가 입학사정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주요 전형 자료로 쓰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심사를 입학사정관이 하고 입학사정관제로 바뀐 만큼 절대적 내신 점수를 보지 않고 내신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도입한 입학사정관제의 주관적 평가 방식으로 내신형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연대고대 볼까요? 먼저 모집 인원 2013학년도입니다. 연세대는 아무 변화가 없이 그대로 500명입니다. 고려대는 작년까지 600명이었는데 500명으로 줄었습니다. 연대, 고대가 똑같이 500입니다. 전형 방법이 크게 다른데요. 연세대는 다단계 전형, 고려대는 일괄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가 다단계 전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1단계는 정원의 3배수까지 교과 100%로 봅니다. 2단계에서는 우선 50%, 정원의 50%는 우선 선발인데요. 서류만으로 100%를 보고 2단계는 서류 70, 면접 구술 30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고려대는 서류 60, 면접 40을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연세대는 1단계에서 내신만 갖고 보기 때문에 내신이 탁월하게 좋지 않으면 1단계를 통과할 수가 없죠. 그에 반해서 고려대는 내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면접 점수가 좋으면 내신 점수를 물타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원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합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세대 진리자유전형은 내신이 아주 탁월한데 서울대 직윤이나 서울대 특기자에 떨어지거나 이런 학생들을 반드시 속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국의 고등학교가 2200개가 넘으니까 그 중에서 500명을 교과로 3배수 뽑는다면 5 곱하기 3, 1500명 정도 되니까 전교에 1, 2등 하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연세대 진리자유 트랙에 1단계를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 진리자유 트랙에서 1단계를 통과했다. 그럼 2단계에서 도대체 합격하는 방법이 뭐냐? 우선 선발 50%와 일반 선발이 면접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얼핏 보면 하나는 서류만 갖고 뽑으니까 내신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어학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교대회 수상실적이라든가 전교 학생 부회장 같은 다양한 서류, 체험활동 이런 것만 갖고 뽑고, 일반 선발은 거기에다가 면접 구술해서 얼굴도 보고 말재주도 보고 이런 것처럼 보이죠. 전공 적성도 보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세대의 진리자유전형은 수시 2예요. 수시 2. 수시 2라는 건 뭡니까? 일단 지원해 놓고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봅시다. 연세대 진리자유전형을 이미 넣어놨어. 그래서 면접시험은 2니까 수능 뒤에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를 넣어놨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굉장히 잘 봤어. 그래서 서울대 정시를 치고 싶은 거야. 서울대 정시를 쳐서 서울대를 가고 싶어. 그럼 그런 애들이 면접시험장에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서울대 정시로 애들을 확 뺏기게 되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세대 입학처에서 고안해낸 거예요. 상층, 즉 성적이 좋은 학생, 즉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 중에서 상위 50%는 면접 없이 합격시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능을 잘 쳐서 면접장에 안 가는 식으로 해서 연세대를 안 가고 서울대 또는 의대를 가려고 하더라도 도망갈 수 없도록 면접시험 없이 원서를 넣은 순간 딱 볼모로 잡아두는 방법으로 이 진리자유전형 우선 선발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면접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접을 안 와도 합격시키는 제도로 우선 선발을 맞는 거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진리자유전형에 함부로 넣었다가 뭐 면접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연세대를 가면 만세다 하는 분들은 뭐 면접 없이 뽑아준다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자기의 취향과 자신의 의지에 맞게 지원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대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세대 진리자유 트랙은 항상 조심하실 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 입학 전형에는 1단계 서류에는 내신만 갖고 뽑고요. 1단계는 내신만 갖고 보고 2단계에서 얘기하는 서류에는 내신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1단계 3배수 추릴 때만 내신이 들어가고 2단계는 내신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 내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과연 내신을 전혀 안 보는지 이건 사실 연세대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내신을 전혀 안 본다고 해놓고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상대적으로 본다는 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독도고등학교 전교 1등이고 점수가 굉장히 높아. 전부 1등급이야. 그런 학생을 떨구고 예를 들면 뭐 자사고에 전교 5등도 뽑을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혹시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의심이 있다.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소송은 걸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고려대는 말이죠. 서류 60, 면접 40인데 이 서류 속에 내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왼쪽에서 서류라고 하는 말 속에 내신이 안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고려대는 서류라는 물 속에 내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개념의 차이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도 다르죠. 연세대는 재학생 고3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는 고3과 국내고 재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학교당 몇 명이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뭐 몇십 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는 인문 1명, 자연 1명밖에 모집이 안 되니까 학교별로 2명밖에 안 되는 면에서는 지균, 서울대 지균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죠. 서울대 지균은 인문, 자연 합쳐서 그냥 2명이고 여긴 인문 하나, 자연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특목이건 어디건 지원할 수 있는데 고려대는 특목고하고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가 없다. 물론 연세대도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죠. 네, 연세대는 특목이 지원이 되는데 고려대는 특목이 지원이 안 된다는 점, 이 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대가 특목고 학생들을 마치 역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닌 거 잘 아실 겁니다. 고려대가 4년 전에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한테 편법으로 점수를 더 줘서 더 합격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특목고 지원을 불가하게 만든 거란 걸 아마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4년 전에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100명을 줄였습니다.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도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보다 이렇게 제가 깊이 있는 안에 있는 그렇죠. 이면을 짚어주면 더 재밌죠. 방송하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닙니까? 자, 2번 논술형 일반 전형 가장 많이 지원하죠. 고려대와 연세대의 주요한 말하자면 벌이수단인 자, 논술형 일반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는 말이죠. 833명을 올해 뽑았는데 내년에 1160명 엄청나게 많이 뽑습니다.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내년에 이미
1년 전에 예고했듯이 글로벌 전형이 폐지됩니다. 연세대 글로벌 전형은 아주 특이한 전형인데 모든 학교에 글로벌이란 말이 붙은 거는 보통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이나 국내에서 어학 우수자를 뽑기 위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국내만 한정해서 본다면 특목고 애들이 내신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내신형 전형에서 불리한 것을 말하면 더 뽑기 위해서 보통 글로벌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전형들 또는 외국 이름이 붙어있는 뭐 다빈치니 알바트로스니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 이름이나 외국어가 붙어있는 그런 전형들을 운영해 왔죠. 근데 연세대가 내년부터 무려 300명 이상을 뽑던 글로벌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그럼 연세대는 특목고를 적게 뽑고 싶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이미 연세대 글로벌 전형은 서류가 60%, 그 다음에 논술이 40%였어요. 연세대 글로벌 전형은 특수하게 논술을 계속 봤습니다. 따라서 결국 당락을 논술로 결정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 논술형 전형과 통합 운영에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바꿔서 그만큼의 정원이 확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부에서 트랙, 입학 전형을 단순화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를 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뭐 이렇게 뽑으나 저렇게 뽑으나 큰 차이 없는 애들을 따로 운영해서 전형수를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형을 단순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세대는 글로벌 전형을 운영하는 이유가 외국에서 온 애들은 뽑고 싶은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죠. 논술 40%를 받기 때문에. 연세대는 뒤에 말했듯이 언더우드 국제전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은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글로벌 전형이 폐지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대 일반 전형은 뭐 50대 1에 엄청난 말하자면 경쟁률을 보이는 고려대의 대표적인 논술형 전형이죠. 1386명 뽑았는데 내년에는 1351명 비슷하게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좀 주는 이유는 뒤에서 보겠지만 이상한 특별 전형들이 몇 개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세대의 일반 전형은 전형 시기가 1이고요. 고려대는 2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연세대는 논술 시험이 몇 월에 있다? 10월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보기 전에 모든 전형 과정이 끝난다. 그래서 연세대 일반 전형은 원서를 넣고 논술을 잘 쳤고 최저학력 기준에 드는 순간 절대 정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수능 보기 전에 연세대에 볼모로 잡혀있는 전형이다. 그러니까 연세대는 내신형 진리자유전형과 논술형 일반 전형이 다 볼모로 잡혀있는 거죠. 하나는 면접을 안 봐도 합격시키고 하나는 시험을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볼모로 잡아둬서 의대와 서울대식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고려대는 전형 시기가 2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원서를 넣었다가 고려대보다 더 좋은 정시를 갈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연세대를 도망갈 수 있으면 안 가면 그만이죠. 그래서 고려대가 항상 지원자가 몰려드는 이유가 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시험 치러 안 가면 되기 때문에 시험이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그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형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선발 인원이 연세대가 우선이 70%, 고려대가 우선이 60%인 것만 다르고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의 논술과 학생부 비율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고려대가 작년까지 우선 선발이 논술 80이었는데 올해 논술 70으로 줄였어요. 이상하게 고려대가 올해 내신형 전형 수나든가 또 그다음에 일반 전형의 전형 방법이 전부 연세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려대가 이상하네요. 자, 지원 자격은 제한이 없죠. 일반이라고 붙어있는 것은 정시건 수시건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이란 말을 보통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생이건 국외생이건 그다음 뭐 특목고를 나왔건 그다음 검정고시생이건 상관없고 재수를 했건 현역이건 상관없다. 이 얘기가 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연세대가 조금씩 높습니다. 쫙 보시면 조금 높구나.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고요. 맨 밑에 의예 치예만 볼게요. 의예 치예는 연세대 고려대 다 우선 선발도 뽑고 일반 선발도 뽑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한 번에서 일괄해서 뽑습니다. 근데 그거를 연세대는 일반이라고 부르고요. 고려대는 우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똑같아요. 연세대도 3개 1등급, 고려대도 3개 1등급인데요. 물론 수리가 왜 포함이 있습니다만 대개 뭐 3개 1등급이면 둘 중에 하나 포함되게 돼 있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만 뽑는데 연세대는 일반이라고 부르고 고려대는 우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연세대는 의예치에 우선 선발이 없는 거고요. 고려대는 의예치에 일반 선발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괄전형에서 하나의 최저학력 기준으로 싹 뽑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전형 논술형 선발이라는 것은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논술과 내신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우선 선발은 논술을 굉장히 많이 보고 일반 선발은 논술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 점수는 최대 50점 차이까지 나고요. 내신은 정규 1등과 꼴찌가 5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논술로 당락이 결정되는 전형입니다. 그럼 왜 우선과 일반으로 나눠져 있느냐? 우선이 최저학력 기준이 훨씬 높고 일반은 최저학력 기준이 훨씬 낮다는 거죠. 따라서 일반 선발 논술형 전형의 우선 선발이라는 것은 그냥 수능을 잘 치는 애들을 속아내는 방법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의예과, 치의학과는 그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그거로 그냥 확 뽑아버리지 우선과 일반으로 나누지 않는다. 즉 최저학력 기준이 떨어지는 애들은 아예 안 뽑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과 일반의 말에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겁니다. 어학 중심 전형입니다. 어학 중심 전형은 말이죠. 연세대와 고려대 다 약간 이름의 변동이 있습니다. 연세대는 작년에 거기 딱 표 보면 알겠지만 맨 위에 있는 큰 이름 있죠? 큰 이름이 올해 바뀐 이름이에요. 연세대는 글로벌 융합 트랙, 고려대는 국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연세대가 언더우드 학부 트랙, 아시아 학부 트랙, 테크노 아트 학부 트랙, 말도 어렵습니다. 테크노 아트 학부 트랙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뽑았는데요. 요거를 합쳐서 글로벌 융합 트랙이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트랙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합친 이름으로 글로벌 융합 트랙이란 말을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참 웃기죠? 예. 아니 트랙이 그대로 있는데 이름을 만들어낸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냐? 아까 얘기했죠. 교과부에서 말이죠. 전형수를 줄이라고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제출할 때 전형수가 줄은 것처럼 보여야겠죠. 고려대는 그래서 작년부터 어떻게 하고 있나, 올해부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형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 수시에서 일반 전형, 그 다음에 특별 전형, 추천 전형. 그러면 교과부에서 볼 때 고려대는 전형 종류가 세 개밖에 없구나.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추천 전형. 단순화됐네. 됐어. 그리고 서류 올리고 끝나는 거죠.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일반 전형이 있고요. 특별 전형 안에 국제, 과학, 사이버, 국방, 오크, 미래, 인재, 추천 전형의 학교장, 자기 추천 1, 자기 추천 2, CEO 추천 전형. 전형 수가 무려 9개입니다. 9개. 이거 무슨 인간이 원숭이도 아니고요.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무슨 장난치는 건지. 전형의 수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포괄할 수 있는 중 카테고리를 주고 이 중 카테고리를 보고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저 윗선에 보고할 때, 장관한테 보고할 때는 네, 전형 수를 줄여서 단순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이런 요새 인기 있는 TV 방송에 나왔던 용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이런 우라질! 네, 자, 이건 말이지. 대국민, 이건 기만이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무원 관료주의. 네, 그렇죠. 실질적인 이 수혜 대상이 돼야 될 수험생과 학부모한테는 하등의 간소화 단순화가 없으면서 그냥 서류에서 공무원들이 보고할 때 폼만 잡는 이런 식의 변화. 정말 이런 거는 언제 가야 없어질런지 제가 어릴 때 1970년대 때 보던 그런 양태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좀 없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세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 고려대는 국제 1, 국제 2-1, 국제 2-1 그냥 국제라고 통합해서 뽑겠다라고 일단 대교협에 보고해서 교과부에 보고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조금 궁금한데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면 왜 헷갈리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연세대를 먼저 보시면 연세대 언더우드 학부 트랙은 일반과 또 국제가 또 있죠. 일반은 국내생을 뽑는 겁니다. 국제는 외국 학교 출신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학교 출신과 국내생이 이 언더우드나 아시아 학부라든가 테크노아트에서 경쟁하면 무조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국내생을 뽑기 위해서 즉 특목고 학생이나 어학 우수자 국내생을 뽑기 위해서 일반과 국제를 분리해서 뽑는 거죠. 아시아 학부 트랙, 테크노아트 학부 트랙 이렇게 보고요. 테크노아트 학부 트랙이 뭘 하는지는
연세대 입학전형 입학처 가서 보세요. 자, 생명과학공학은 외국과 국내생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언더우드에서만 10명을 뽑고 있습니다. 전형 시기는 1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배역으로 뽑고 2단계에서 서류 60과 영어 면접 구술 40입니다. 영어 면접 동그라미 영어 면접 구술 40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세대 글로벌 융합 트랙은 면접이 영어입니다. 따라서 국내생과 국제생을 같이 붙여내면 국내생이 다 떨어지게 돼 있죠. 따라서 분리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팍 되시죠. 그래서 국내생끼리 경쟁해서 영어 면접 잘하는 애들 뽑고 국제생끼리 뽑아서 영어 면접 잘하는 애들 뽑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그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공인 영어 성적은 상중하로만 구분하고 IBT 100점, 토익 860점, 탭스 770점 이상은 구별하지 않는다. AP와 SAT도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면접 구술에서 걔의 영어 실력을 다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100점 이상을 꼭 구분해서 105점을 102점부터 점수를 더 주고 그렇게 야로를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원 자격을 보시면 일반과 국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당연히 없습니다. 여기서 연세대에서 조심하실 것은 글로벌 융합 트랙이라고 하나로 합쳐놨다고 해서 트랙이 하나라고 보시면 안 되고 트랙이 3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연세대를 무조건 가고 싶으면 글로벌 융합 트랙에 있는 언더우드 학부 트랙도 지원하고요. 아시아도 지원하고요. 테크노 아트도 지원하고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날짜가 겹치거나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거는 중복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는 이것만 중복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지원하고 진리자유, 일반 전형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시 지원 자격이 6번이죠. 연세대에만 6개 다 넣어도 돼요. 지원 자격이 된다면. 그래서 연세대는 트랙 간에 무한정 지원 자격이 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요. 고려대는 작년까지 1, 2-1, 2-2로 구분해왔는데 그 전형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작년이에요. 아직 올해는 발표 안 했어요. 작년에 어떻게 전형을 했냐면 국제 1은 한국어 면접이에요. 주저 보세요. 한국어 면접. 그럼 이거는 뭡니까? 외국에서 온 애들은 잘 못하죠. 그러니까 국내 특목고생을 뽑기 위한 전형이 국제 1이었어요. 국제 2-1은 그냥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자격 자체가 외국에 살다 온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생은 아예 지원이 안 됐죠. 국제 2-2는 어떻게 됐냐면 국내외 학생이 다 지원할 수 있는데요. 국내외 학생이 다 지원할 수 있는데 면접이 영어 심층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2-2가 연세 글로벌 융합 트랙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근데 국내외생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1은 지원 자격에서는 국내외가 다 된다고 돼 있었으나 한국어 면접이기 때문에 국내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했고요. 국제 2-1은 외국에 있는 학생만 됐고요. 국제 2-1은 국내외가 다 되는데 영어 면접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국내외를 나름대로 구분해서 특목고 학생들도 뽑으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국제로 통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미지수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특목고생을 뽑기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국내외를 혼합해서 뽑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일단 고려대가 현재 발표한 내용은 뭔가 하면 밑에 있는 거예요. 지원 자격이 올해 발표한 내용이에요. 인문계와 자연계열로 나눠서 뽑겠고 인문계를 218명, 자연계를 82명 뽑겠다 이렇게 해놨고요. 둘 다 공통점은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외국어를 잘하는데 인문계열은 외국어를 잘하는 애, 자연계열은 외국어도 잘하고 수학과학도 잘하는 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이 발표한 내용이지 요 인문계열을 또 국내와 국제로 자연계를 국내와 국제로 나눌지 안 나눌지를 아직 모르겠으나 제 예측컨대 나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당연히 없습니다. 둘 다 전형 시기는 1이기 때문에 수능과 관계없이 그냥 10월 달에 시험 치고 다 끝납니다. 수능도 안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노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